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말씀의 유진투자증권의 김지혁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가 다행히 기운을 좀 되찾은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기술주들이 반등하면서 3대 지수도 또 올라줬는데 한 줄평 먼저 남겨주실까요? 한 줄평 같은 경우는 엔트로픽발 AI 충격 속에 알맹이 속가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진짜 배기를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알맹이들은 좀 솎아내고 진짜 배기를 찾는 과정, 저희와 함께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눠볼 세 가지 토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위원들의 썰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란 핵협정과 관련해서 운명의 시계가 정말 이제 촉각을 다투고 있다라고 하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간밤에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또 이제 폭탄 발언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특히 리사 쿡 이사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됐는데 실업률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발언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리사 쿡 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좀 사이가 좀 껄끄러운 사이일 수도 네. 있는데 작년에 보게 되면 뭐 리사 쿡 위원을 이렇게 고소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점들에 있어서 리사 쿡 위원이 지금 말을 했던 것 중 하나는 AI 실업이 있는데 네. 이게 실업이 되면 결국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또 물가를 자극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할 만큼 굳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한다. 그리고 고용 시장이 흔들려도 금리를 내리기엔 조금 약간 애매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가를 계속적으로 자극한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네. 그러니까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계속적으로 건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월러 이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친 트럼프파이기도 했는데 사실 어제 발언들을 보게 되면 좀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너무 어제 나온 뭐 시트러닉 같은 이런 리서치 같은 경우는 너무 과장됐다 우려가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결국 기술은 생산성을 가져다 준다라는 목적은 같지만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이렇게 뒤로 미루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국정 연설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쪽에서 좀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강조할 만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강조하는 이유는 금리 인하를 해야만 결국에는 지금 뭐 국방비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증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자가 계속적으로 이 채권 이자에 대한 국채 이자가 계속적으로 더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지금 국정연설에서도 계속적으로 AI의 이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는 요구는 할 텐데 과연 이게 즉각 인하를 할 수 있을지 3월 인하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몇 가지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서 이번에 15% 관세 계획에 뭐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관세와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작용할 만한 변수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작년 4월에 보게 되면 이제 상호 관세를 내렸다가 이제는 정말 합법적인 이제 품목 관세로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어떤 정당성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자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관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조금 발작을 일으키기에 이게 추세로 완전히 하방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15%가 지금 15%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뭐 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이벤트성으로 조금 더 진입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에 대한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죠.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데드라인, 20일 데드라인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위드코프 특사를 계속적으로 보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이란이 이렇게
항복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네. 얘기를 할 만큼 결국 이제 계속적으로 합의에 대한 압박을 정말 그렇죠. 강하게 이뤄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이란 본토를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도 미국에 대한 대응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네. 맞불 작전을 놓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외무차관인 타흐트 라반치라는 이 외무차관의 얘기를 보게 되면 선의로 협상할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보이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미 베네수엘라 마두로 이 생포 작전을 받던 네. 이 이란 행정부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지금 좀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지금 굉장히 뭐 링컨함 같은 이 네. 항공모함을 지금 2개 정도를 지금 이 중동 쪽에 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거의 전투 태세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미국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뭐 이런 항공모함을 배치를 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뭐 이 피자 관련해 가지고 피자를 네. 굉장히 많이 시키면 이 국방부에서 많이 시키면 결국 전쟁이 나오기 직전이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지금 농담으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합의가 제네바 협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하고 생각은 들고는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좀 더 요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있습니다. 핵협정뿐만 아니라 아예 네. 이란 행정부 자체를 굉장히 이제 새로운 행정부로 좀 교체하는 움직임까지 있지 않을까라는 점들도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연설에서 또 어떤 발언을 남기게 될지 좀 이 고강도, 강경한 스탠스를 남긴 이 발언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내일 이 시간이면 모두가 기다리던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또 공개가 되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거품론을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사실 정말 기다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네, 요새 이제 항상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는 뭐든 이제 분기 실적이 조금 마감되는 실적이 또 나오기도 하고 결국 엔비디아 실적이 뭔가 그 기술주의 향방을 조금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렇죠. 이 모습을 나타냈는데 아무래도 이번 실적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기대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4분기 매출액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거의 60% 이상으로 지금 높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 HBM 가격 상승이라는 어떤 원가에 대한 가격 압박 속에서도 결국 이 매출 총이익률을 75%까지도 유지할 수 있냐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최근에 오늘도 이제 메타 관련한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AMD에 대한 이 지분 동맹도 이루어지고 있고 뭐 6기가와트 정도의 지금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특히 엔비디아의 이 베라루빈이란 플랫폼을 굉장히 지금 확장을 시키면서 활용을 하면서 결국 이 엔비디아에 있어서 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엔비디아 칩이 계속적으로 빅테크에서 쓰일 수밖에 없다. 수요가 계속 있다라는 건 어쨌든 긍정적인 시그널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시장에서 조금 안도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현재 지금 나오는 이 소프트웨어발 조금 AI에 대한 이 불안감은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잠재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서프라이즈일지 쇼크일지 둘 중에 베팅을 하라고 한다면 어느 쪽에 베팅하실까요? 솔직히 이제 서프라이즈 당연히 베팅을 하고 싶지만 요새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거의 이 언론에서 나오는 이 수준과 굉장히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쇼크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언론에서 나오는 수준 정도로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내일 잘 뜯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징주로 넘어가서 오늘 퀀타 서비시스 그리고 MP 머티리얼즈 이렇게 두 개 준비해 주셨는데 우선 퀀타 서비시스와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 찾아보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지금 올해 시장을 보게 되면 사실 AI에 관련된 이제 뭐 하드웨어 쪽이 있을 거고 소프트웨어 쪽이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지금 큰 폭의 하락을 이뤄내고 있고요. 결국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 하드웨어 쪽을 어떻게 더 확장을 시키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 퀀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전력 인프라 시공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 내에서도 최대 규모인 69,500명에 대한 이 현장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미 그 변압기에 대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이 공급망을 재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전력망을 현대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YOY로 계산을 해도 한 20%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력 부분의 매출이 지금 거의 20% 넘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 쪽은 뭐 국내장도 보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전력 쪽만 올라가는 모습들이 그렇더라고요. 미국 시장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력과 관련된 기업들, 퀀타 서비스 같은 경우 오늘 일정에서도 3% 뛰기도 했었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MP 머티리얼즈, 이게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뭐 대표적인 이 선봉장 같은 기업이죠. MP 머티리얼즈는 또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사실 뭐 MP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굉장히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네. 폭의 상승이 있다가 지금 조금 조정이 많이 그렇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결국 히토류 공급망에 대한 재편에 있어서 이 MP 머터리얼즈가 가지고 있는 역할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올해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작년 3분기 매출도 굉장히 줄기도 했고 그래서 올해에 조금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보이긴 있지만 결국에는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이 흑자 전환이 좀 주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히토류 같은 경우도 이 중히토류에 대한 이 정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제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가 조금 앞으로 가시화가 되게 되면 충분히 현금 유동성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도 그러면 좀 좋게 평가를 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 이미 여러 히토류 공급망을 재편을 하고 있고요. 뭐 호주를 포함한 그리고 호주, 뭐 인도 이렇게 해서 새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론에 있어서 이 미국 내에서 또 이제 공급망을 가지려고 하면 결국 MP 머터리얼즈 쪽에서 이 실적에서 흑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특징주 두 기업들까지 자세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이 유진투자증권의 김지혁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